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간고사 너무 잘 치르셨고요. 열심히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정말 금방 반이 온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이번이 9주차잖아요. 9주차 10주, 10일, 12주까지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13, 14 대면 교육하고 15주에 기말고사 치르면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고요. 조금만 더 잘 견뎌주세요. 오늘도 주 교재 내용 안에서 진행될 거고, 교재는 양서원에서 출판된 유아 수학교육 신혜은 선생님 외에 여러분들이 집필하신 그런 유아 수학교육 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중간고사 받고, 그 다음에 수시평가도 했죠. 쪽지 시험도 우리 받고, 그 다음에 과제물 있습니다. 표준 보육과정에 맞춘 또는 누리과정에 맞춘 2019년도, 그쵸? 2019년도 개정된 누리과정에 맞춘 수학활동 교육 계획안 또는 일지라고 생각하시고요.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수학을 좀 의도적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 수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이러한 뉘앙스가 있게끔 그런 상호작용이 수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교육계획안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제가 자연 탐구 안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가 지금 수학 영역과 흡사한 거거든요. 그것을 표준보육과정 또는 누리과정을 예시로 들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거에 근거해서 표준보육과정에 맞춘 수학활동 교육계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주 차에 제출해 주셔야 돼요. 자, 학습 내용은 영유아의 수와 연산의 기본 개념, 그리고 수와 연산과 관련된 활동의 실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볼 거고요. 자연 탐구 제가 한다 그랬어요. 자연 탐구 예시 올려드릴 테니 그것을 참조해서 꼭 과제 제출해 주시길 바래요. 자, 자연 탐구 0-1세 목표와 내용을 보면 주변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그 안에서 일상에서 탐색을 즐긴다. 수학적인 탐구, 과학적인 탐구의 기본은 탐구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탐색을 즐기는 거,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이것이 이제 주변 환경 안에서 이제 수학적인 탐구가 나올 수 있고,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목적 근거 하에 과학적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죠. 봅시다. 탐구 과정 즐기기, 수학적, 과학적, 기본이 탐구니까 탐구 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것,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생활 속에서 탐구한다라는 것은 제가 수학적인 기본이라 그랬죠?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는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하는 것,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는 것,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는 것, 규칙성을 경험하는 것. 그쵸? 수학적 영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럼 자연과 더불어 살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는 내용,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끼는 내용.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 과학적 영역에 속하는 거죠. 탐구 과정은 수학적, 과학적의 기본이구나. 그 다음에 생활 속에 탐구하기는 수학적 영역과 더 밀접하구나.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기는 뭐다? 과학적 영역과 밀접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세 볼게요. 2세.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기는 것 목표.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것. 그 다음에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목표인데요. 내용 범주를 보면 탐구 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것.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며 탐색하기를 즐기는 그런 내용이고,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는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하는 것.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는 것. 주변 공간
방향과 모양을 탐색하는 것, 규칙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 주변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것, 구분하는 것,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 수학적인 기본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는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느낀다가 이제 과학적 영역이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기, 그 내용 범주 안에 속한 내용이겠죠. 자, 만 3세에서 5세 자연 탐구의 목표의 내용, 특히 이번에서는 생활 속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 안에서 제가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만 먼저 볼게요. 반복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 생활 속에서 탐구한다. 여기 볼게요. 여기서부터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그리고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수학적인 탐구죠.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이제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에 속하면서 수학적 영역과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영유아의 수학적 탐구 행동의 수 발달을 어떻게 되는지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이잖아요. 지금 우리 챕터가. 그래서 특히 이제 유아 수학적, 특히 3세 이상부터 보면 수세기 1에서 4 집합을 만들 수 있고요. 같은 수의 집합과 짝짓기를 할 수 있으며 1과 10을 말로 세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원리를 이해하고요. 1에서 4 물체 4개 정도는 물체를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수 감각은 즉지라는 것은 딱 보고 개수를 알아맞히는 거. 몇 개까지? 1에서 3개까지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지 않아도 3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 비교, 순서 짓기. 많고 같은 인식을 할 수 있고 처음과 마지막을 이해하고 어휘를 시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끝났다. 마지막 이거 안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하나 더하기 하나. 2개에서 사과가 2개 있는데 내가 하나 먹었어. 사과 몇 개 있어? 이런 상황을 더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묻기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4세에 있어서 수세기는 1에서 30까지 말로 셀 수 있고 한 자릿수 단위를 반복 규칙 이해할 수 있고요. 다른 수부터 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부터 거꾸로 세기할 수 있고요. 1에서 10까지의 물체를 세기할 수 있습니다. 즉지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모여있는 거 단순간에 보면서 몇 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즉각적으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1에서부터 5가지 정도는 할 수 있다. 한 자릿수, 단위 수를 인식할 수 있고요. 1에서 5의 두 집합의 양을 비교하기 위해 수세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많은지, 이게 더 많은지, 그리고 짝짓기를 사용해서 더 많고 적고 같다. 이런 어휘를 사용할 수 있고요. 첫 번째, 5번째 이에 이런 어휘를 사용합니다. 첫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둘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이런 거 다 어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까지 더하기. 전부 세기 할 수 있고요. 1에서 4 빼기도 할 수 있고요. 합이 5가지의 구체물을 모델을 사용하여 문장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또 10가지 둘로 동등하게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5세 정도 되면 1에서 100까지 셀 수 있고요. 1 단위의 10 단위 반복 규칙을 이해할 수 있고요. 10부터 거꾸로 세기 할 수 있으며 10씩 세기, 십진법이죠. 그리고 1에서 20 물체 세기, 계속 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 감각에 있어서는 적어도 6개까지는 즉지할 수 있다. 수 비교 순서 짓기에 있어서는 1부터 10까지 숫자 쓰기 할 수 있고 1에서 10까지 두 집합의 양을 비교하기 위해 수세기, 짝짓기 사용하기, 첫 번째에서부터 10째 이해하고 어휘 사용하기를 할 수 있고요. 더하기 빼기에 있어서는 수를 모으고 가르기를 이해하고 합이 10이 되는 수를 수세기 전략을 사용하여
문장제, 문제 풀기를 할 수 있고요. 10가지의 수 모으고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묶기에 있어서는 5씩 묶고 10씩 묶고 20까지 묶을 수 있고요. 두 개에서 5가지로 나누기 할 수 있고요. 반의 어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 발달. 자, 그러면 3세 유아의 수학적 탐구를 위한 활동을 보면 숫자가 포함된 단순한 숫자 동요를 즐기며 간식을 먹을 때, 동작 활동을 할 때, 놀이 활동을 할 때, 일상적 상황의 수세기를 포함하여 5 이내의 수량을 비교하고 세어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블럭 쌓기 등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를 준비해주고 다양한 블록을 쌓고 배워라는 유아의 행동을 격려해 주는 거죠. 그것이 수학적 탐구를 위한 3세 아이 활동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자, 4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수를 세고 거꾸로 수세기를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수량, 숫자, 수 단어를 연결짓는 활동이나 간단한 더하기와 빼기 활동, 수를 가르고 모으는 수의 조합 활동 등 숫자와 물체를 포함하는 활동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도형 퍼즐이나 탱그램이 뭐예요? 칠교놀이죠? 칠교놀이, 탱그램 활동을 제공하는 것,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 나의 키와 몸무게 등과 같이 수량화하여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 속에서의 자료를 수집하여 실물 그래프로 만들어 보는 활동도 많이 진행하는 거죠. 자, 우리 반에서 좋아하는 과일이 뭐가 있나? 그래서 우리 반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게 되면 우리 반에서 좋아하는 과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자료를 수집해서 나타나게 하는 그런 통계의 기본을 하는 거죠. 자, 5세 유아의 수학적 탐구 활동을 위한 활동을 보면 숫자 카드 순서 짓기, 10의 조합 만들고 수 비교하기, 더하기와 빼기 등 게임, 반복적인 연습, 수 익숙하게 다루기, 그리고 도형 구성 및 재구성하기 등 다양한 도형 활동을 촉진하고요. 그럼 교사가 이제 격려해주면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탱그랩 같은 거, 칠교놀이. 그리고 그림지도 그리고 위치 설명하기, 의미의 단위 측정하기. 의미의 단위라는 것은 자로 재는 게 아니라 내 손빼매로 잰다든지, 내 팔로 잰다든지, 내 발로 잰다든지, 이렇게 막대기로 잰다든지, 이렇게 의미의 단위 측정, 순서 짓기, 무게, 면적, 시간 등 의미의 단위로 측정하는 것, 규칙을 나타내기, 규칙을 설명하기, 수나 사물의 기능 등 추상적인 속성에 의한 패턴을 연습하는 그런 활동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유아의 수와 연산의 기본 개념을 보면 수세기, 수 인식하기, 수 간의 관계, 연산 이렇게 4가지로 살펴볼게요. 먼저 즉시하기. 제가 즉시하기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수세기의 첫 번째로는 즉시하기. 직관적인 수세기라고 그랬죠?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몇 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일반적인 수세기, 말로 수세기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기계적 수세기. 말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건 뭐라고요? 기계적 수세기. 물체 수세기는 하나면 그 하나 물체를 세고 둘이면 물체가 2개 있는 거잖아요. 이런 수세기를 물체 수세기를 뭐라 그래요? 합리적 수세기. 수세기는 일반적으로 2가지로 나누는데 기계적 수세기, 합리적 수세기 또는 말로 수세기, 물체 수세기 이렇게 나눈다. 자, 직관적 수세기, 직시하기라 그랬어요. 일일이 3일의 수를 세지 않고 그 수를 헤아리는 신속한 과정인데요. 걸음마기 아이도 하나에서 3개 정도는 안다라는 거, 3세 정도는 1에서 4개 정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4, 5세 정도면 1에서 5개 정도는 안다. 직관적 수세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배열을 경험하도록 제공하는 거. 이거 몇 개야? 2개네. 하나, 둘 이렇게 세지 않아도. 자, 그리고 일반적인 수세기로 말로 수세기 볼게요. 수 단어, 말로 수세기 이걸 또 뭐라 그런다고요? 기계적인 수세기라고 한다고요. 수의 단어를 차례대로 세는 것, 세기하는 것. 24개월경 첫 수 단어를 배우게 되고요. 아이들은.
만 3.5세에서 4.5세 유아는 1에서 10까지, 만 5세는 100까지도 시도할 수 있다. 근데 나이에는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개인차가 크니까 또는 어떻게 접했느냐 또는 부모가 수에 민감하면요. 아이가 더 빨라요. 예, 엄마가 이렇게 일상 안에서, 아빠가 일상 안에서 수에 민감하신 부분은 수 쪽으로 이야기를 해. 대충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거 몇 개야? 명확하게 이제 물어보고, 그거 가져와. 이런 거보다도, 저기 있는 거 가져와. 이런 거보다도, 거기 컵 2개 있는데 그 컵 2개 다 갖고 와라. 컵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에 민감한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더 수세기를 잘할 수 있겠죠. 고유어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것을 고유어. 만 3세는 약 8가지, 만 5세쯤 한 60까지 셀 수 있고요. 한자어 1, 2, 3, 4 두 종류의 수 단어 체계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 3세에서 8세까지는 만 3세는 8까지, 만 5세경에는 약 36까지 셈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첫 단어는 대체로 고유수 단어, 그러나 5세경엔 한자수 단어를 더 많이 알고요. 이중 체계로 수 단어를 2배로 알아야 하고 두 수 단어 체계의 관계를 이해해야 수세기, 말로 수세기를 잘할 수 있고요. 수 단어를 익히는데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숫자 빼고 하나, 둘, 셋, 5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아직 인식이 잘 안 돼서 매치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수 단어를 익히는데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것. 예를 들자면 한 꼬마 인디안, 뭐 두 꼬마 인디안, 세 꼬마 인디안, 네 꼬마 인디안 숫자 세기. 그 다음에 하나 하면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서 잘잘자 우리 숫자 전래 노래 등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로 수세기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물체 수세기인데요. 물체 수세기를 뭐라고 다 한다고요? 합리적 수세기라고 한다고요. 물건의 수 이름을 차례대로 대응시키는 과정이고요. 수 단어를 암송하는 것 이상입니다.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라고 명명해 주는 것, 하나, 둘, 2개의 물건에는 2라고 명명해 주는 것. 그러니까 수 단어를 암송하는 것 이상의 것, 1대1 대응을 할 수 있다. 물체 수세기를 위해서는 수세기에 내재된 5가지 수세기 원리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 수세기의 원리라고 한다는 것은 1대1 대응의 원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물체 한 개와 수 단어 하나가 서로 대응되어야 하는 거, 물체, 그리고 수 1대1, 그리고 안정된 순서의 원리. 수세기를 할 때 수 단어는 항상 동일한 순서로 사용되는 거죠. 1, 3, 2, 5, 4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 다음에 바로 뭐가 와요? 2가 오고 이렇게 순서, 안정된 순서의 원리, 기수의 원리. 사물의 수를 셀 때 마지막 사물에 적용된 수의 명칭이 전체 수량을 나타내는 거. 예를 들자면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이 전체 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5. 사물의 수를 셀 때 마지막 사물에 적용된 수의 명칭이 전체 수량을 나타낸다라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기수의 원리. 그 다음에 추상화의 원리. 과일이나 동물 등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대상도 수를 세는 과정에 똑같이 수 단어 하나와 대응시켜 나가. 사과 하나도 하나, 고릴라 하나도 하나. 그쵸? 그래서 과일이나 동물 등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대상도 수를 세는 과정에 똑같이 하나라는 거. 그리고 사건이나 경험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추상화의 원리, 순서 무관의 원리. 한 집합의 사물을 셀 때 어떤 방향이나 순서로 수를 세워도 그 결과는 변화가 없다는 거. 거꾸로 수를 세워도, 이쪽으로 수를 세워도, 이쪽으로 수를 세워도, 가운데서 수를 세워도 그 양은 변화가 없다는 거. 자, 물체 수세기에 있어서 영하는
지각적 속성의 차이가 두드러진 물체의 수를 셀 때, 비슷한 물체의 수를 셀 때보다 수월하다. 자, 밑에 것을 세는 게 수월하다는 거예요? 위에 것을 세는 게 수월하다는 거예요. 영하의 경우. 그쵸? 물체의 속성이 다 다를 때 수세기가 더 쉽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비슷한 것들로 있을 때는 지각적 속성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아이가 숫자 세기가 힘들다. 그쵸? 자, 그래서 지각적 속성의 차이가 두드러진 물체의 수를 셀 때, 비슷한 물체의 수를 셀 때보다 어떻게 해요? 수월하다. 그것이 이제 영하의 지각적 물체 수세기. 자, 유아들은 집단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한 수세기보다 주어진 수의 집합을 만들기 위한 수세기를 조금 더 어려워하는데요. 이것은 요구되는 물체의 수를 기억하고 수세기를 언제 멈춰야 할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크레파스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세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예를 들자면 크레파스 5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어진 집합의 수세기와 집합을 만들기 위한 수세기 두 종류의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주어진 수의 집합을 만들기 위한 수세기를 더 어려워한다. 전체 크기를 이것을 더 쉽게 여긴다는 거죠? 여기는 수 몇 개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근데 5개 주세요 할 때 더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물체 수세기 이어서는 이어 세기. 3부터 세어보자. 그러면 3, 4, 5 이렇게 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세기. 5, 4, 3, 2, 1, 8, 4. 띄어세기 2, 4, 6, 8 이렇게 띄어세는 거 다양한 수세기 경험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덧셈, 뺄셈, 곱셈의 기초가 됩니다. 수세기의 목적은 학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물건의 수를 알기 위해서 세는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너 이거 수학 공부야, 산수 공부야 이러한 목적보다도 너가 여기를 이 수를 알게 되면 너가 조금 더 너의 삶이 편해. 그리고 놀이로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곧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수세기를 문제 해결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습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습지로 수를 배우게 될 때는 아이들이 겁부터 나와. 그리고 이거는 학습지에 문제를 풀기 위한 걸로 나와. 내 일상에서 내가 이런 문제 나름대로의 이 상황을 더 빨리 합리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수세기를 문제 해결 전략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학습지를 배우는 아이들은 학습지 1 더하기 뭐 브랜드에 있어서는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1 더하기 4 아주 기계적으로 더하기를 하도록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이가 생활 속에서 내 삶을 윤택하게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수세기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 수인식입니다. 일상에서 수가 상징성을 지니고 특정한 형태로 표상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3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라비아 숫자로 3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크로바 모양으로 3개가 있는 것도 3이잖아요. 이 모두는 뭐다? 같다. 상징성을 이렇게 지니고 있다. 수가 활용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수량적 상황이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수 상징을 사용합니다. 그쵸? 3. 번호 3번이야. 우리 집이 3동이야. 그렇게 3동이라는 그런 명칭으로서 3동이라는 명칭. 3개야. 그쵸? 3개야. 그리고 전화번호에 3이 있을 수 있고. 그쵸? 이렇게 수가 활용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수인식에는 형태, 의미, 기능이 있는데요. 형태는 그 숫자 쓰는 그 수의 형태, 수 의미는
똑같은 수라도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걸 아는데요. 기능을 보면 수 상징을 언제 왜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그 기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수 상징의 형태, 의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에서 수 경험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달력, 순서, 내 나이. 지금 내 나이가 몇인지 아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몇 번째인지 아는 거,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달력에서 오늘의 날을 알기 위한 수, 이런 것들 자체가 수 상징의 형태, 의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맥락에서 1 더하기 1 그런 학습지 하게 되면 이런 거 모르게 되네. 이런 것도 공부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로 배우려면 얼마나 힘들어. 나 몇 층 가야 돼? 우리 집 가려면 몇 층 가야 돼? 수 3자를, 우리 집이 3층이라면 수 3층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나이를 이야기할 때도, 내가 먹은 나이를 이해할 때도, 그리고 내가 지금 몇 번째인지 알을 때, 앞에 지금 몇 명이 있지?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언제 오지? 이런 거 알 때, 이렇게 다 다르다. 자, 세 번째로 수 간의 관계라는 것은 첫 번째로 비교하기가 있는데요. 두 집단의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12에서 14개월 아기는 같고 많고 적음의 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하고요. 12에서 18개월 영아는 물건 3개가 2개보다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만 2세경에는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이 더 큰지를 인식할 수 있고요. 만 3세 이후부터는 집단의 크기가 2개와 6개처럼 차이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클 경우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를 예시를 들어서 보면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이렇게 제시를 하면 집합 크기를 제시를 하면 두 집합의 크기 차이를 2와 6 이럴 때 안다는 거죠. 그리고 유사하게 4와 5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찾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거죠. 지각적 수준의 비교 전략을 사용하고요. 짝짓기 또는 1대1 대응으로 아이들은 비교하면서 어느 집단이 더 큰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과 전체라는 것은 하나의 전체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이 부분들을 합치면 전체와 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전체는 부분 1과 부분 2, 또 뭐 부분 3, 4, 4, 5, 6, 피자같이 피자 하나는 조각이 여러 개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는 하나의 부분보다 크다는 거. 전체는 하나나 두 부분보다 크다는 거. 부분의 전체에 대한 이해가 된 유아는 수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하게 되어 좀 더 자유롭게 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아는 아이들은요. 그래서 블록이나 점토 등을 떼어내거나 합치는 비언어적 경험으로 직관적 이해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수를 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합치는 다양한 경험이 그러한 부분과 전체를 알도록 하는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작은 수에서부터 시작해서 10 이하의 수를 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합치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자면 피자 나누기, 사과 나누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는 거. 자, 그 다음에 수량, 어림하기. 어림하기는 무작정 수를 축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값에 가까운 타당한 값을 추정하도록 하는 거죠. 타당한 값은 참조가 되는 수나 양을 활용하여 추측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 10과 같은 특정한 참조수가 주어질 때 수량에 대한 어림하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세기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일이 세는 사람도 있고 대략 뭉치가 얼마 하니까 요 큰 뭉치는 대략 하나, 둘, 셋, 넷 요런 뭉치는 이만큼이겠구나 라고 아는 거죠. 5개를 줄 세운 거예요. 어림하기. 요만큼이 5개니까 대략 하나, 둘, 셋, 넷. 이거 한 40개 되겠네. 이렇게 어림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타당한 값을 참조해서 어림하여 축축하는 거.
자, 이제 네 번째로 연산하기입니다. 연산은 더하기와 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더하기와 빼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더 큰 또는 작은 집단으로 변형된 거, 그리고 수세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4 이상의 수를 포함한 이야기형 더하기와 빼기 문제 해결 능력을 가능합니다. 유아 때는. 그리고 더하기와 빼기 문제에 이미 해독이 필요하고 블럭이나 손가락 등의 구체물로 유형화로 시작이 됩니다. 더하기와 빼기 해결 전략이 점차 세련되게 모두 세기로 인출될 수 있어요. 자, 더하기와 빼기 문제 해결 전략을 설명하면 더하기, 모두 세기, 이어 세기, 큰 수부터 세기, 인출, 앞에 부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모두 세기라는 것은 세려는 대상을 모두 합하여 구수를 하나씩 세는 거죠. 2 더하기 3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3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모두 세기. 그 다음에 이어 세기는 더하는 2세트 중 한 세트 다음부터 두 번째 세트만큼 이어서 세는 거죠. 예를 들자면 2 더하기에 3의 경우에는 2, 3, 4, 5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세를 세어가는 거죠. 이어 세기, 큰 수부터 세기, 더하는 2세트 중 더 큰 수부터 다음부터 두 번째 세트만큼 이어서 세는 거예요. 2 더하기 3인 경우 3, 4, 5 이렇게 큰 수부터 세는 거. 그 다음에 인출은 구체물이나 수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거죠.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벌써 머릿속에서 인식이 돼서 구체물이나 수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제 답을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자, 빼기 문제 해결 전략을 덜어내기, 짝짓기, 세어 내려가기, 세어 올라가기, 인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덜어내기란 구체물로 처음 제시된 수 피감수에서 나중에 제시된 수 감수를 덜어내고 나머지를 세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구체물로 5개가 주어졌다. 그러면 제시된 감수를 덜어내고 2개네, 2개 빼고 그 다음에 3가지를 세는 거. 짝짓기는 구체물로 처음 제시된 피감수와 나중에 제시된 감수를 하나씩 짝을 짓고 남은 수를 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 5개에서 2개를 뺀다. 그러면 요거 2개 한 쌍, 요거 2개 한 쌍 이렇게 빼고 나서 남은 걸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어 내려가기. 제시된 피감수에서 빼는 수 감수까지 거꾸로 세어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에서 2를 빼는 경우 5, 4, 3 이렇게 순으로 세어 내려가는 거. 세어 올라간다라는 건 빼는 수 감수에서 제시된 수 피감수까지 세어 올라가기인데 거꾸로 된 거죠. 5에서 2를 빼는 경우 2, 3, 4, 5 이렇게 거꾸로 세어 올라가는 거죠. 자, 인출은 구체물이나 수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답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교사는 더하기와 빼기의 각 유형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유형의 더하기와 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소개해야 한다는 것, 구체물을 이용하여 모두 세기와 덜어내기 전략을 사용하고요. 점차 해결 전략을 발달시키도록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수평적 수학뿐만이 아니라 수직적 수학화도 고려를 해야 된다.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단계를 올려서 수학화도 고려해서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톰슨은요, 수 결합의 자동화와 추론하기를 함께 이용해라. 그리고 2배, 10이 되는 수의 결합 등 몇 가지 수 결합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수 결합을 토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수 결합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인데요. 유아마다 똑같은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사 설명으로 가르치기, 수학이라는 것은 설명으로 가르치기 어렵다. 구체물로 내 상황 안에서
아이가 문제 해결하듯이. 그래서 아까 학습지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전략을 추론, 의사소통, 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증거가 있다. 인출이 가장 높은 수준의 수 연산 능력이지만 영유아기 수 연산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 생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세기가 필요하고 더하기가 필요하고 빼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수 연산의 교육 목표가 그러한 수 연산을 알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 아, 피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 몇 명 있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곱하기예요. 같은 수로 몇 개의 묶음을 만든 후 전체 수량을 알아보거나 물체의 수를 묶음으로 세는 것이 우리가 곱하기잖아요. 예를 들자면 신발의 짜, 자동차의 바퀴수, 숟가락과 젓가락의 수세기 이런 것들인데요. 로비는 껌을 3팩 가지고 있어요. 껌 한 팩에는 6개씩 들어가 있어요. 로빈이 가지고 있는 껌은 모두 몇 개인가요? 그래서 만 5세 70명 중 한 50명은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그 곱하기는 더하기나 빼기와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는 것과 식, 묶음, 어휘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자면 자동차 3대가 있으면 바퀴는 모두 몇 개이지?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바퀴가 몇 개가 있는 건지. 자동차에는 바퀴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러니까 4개가 자동차 3대가 있으니까 바퀴가 몇 개가 있지?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곱하기와 나누기에 내재된 3가지 수세기라는 것은 물체 수세기, 물건에 해당하는 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 묶음 내 수세기, 모든 묶음 안에 동일한 수의 물건이 있음을 감독하는 수세기이고요. 묶음 수세기는 묶음의 수를 세는 거죠. 그리고 즉 묶음의 수세기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묶음을 수세기. 묶음 내 수세기는 1, 2, 3, 4, 또 1, 2, 3, 4, 또 1, 2, 3, 4 이렇게 묶음 내 수세기. 그리고 묶음 수세기.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와 나누기에 내재된 3가지 수세기를 안내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문제 해결은 묶음 내 수와 묶음의 수를 구체물로 유형화하여 그 수를 모두 셈하는데요. 띄어세기, 리듬감 있게 수세기. 아까 제가 리듬감 있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센다든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체물을 이용하여 묶음을 만들고 묶음 내의 수와 전체 묶음수 그리고 그 수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맥락적 활동이 필요한데요. 씩 또는 묶음 등의 어휘가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둘씩, 셋씩, 다섯씩, 열씩 묶어 세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우리 간식 2개씩 먹을 거야. 이렇게. 자, 이제 나누기 볼게요. 나누기는 물체의 집합을 하위 집단으로 나누거나 피자와 같은 연속적인 양을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데요. 3으로 나누는 또는 셋이 공유하는, 3개씩 나누는, 3등분하는 등의 어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분제는 6개를 두 상자에 똑같이 나누면 몇 개씩 들어가야 돼? 이런 거. 3개씩 상자에 담으려면 몇 상자지? 몇 상자가 되지? 이런 거는 포함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누기 해결 전략은 1대1 방식으로 물체가 없어질 때까지 나누어주고 한 묶음 내 수세기를 하는 거고 시행착오 방법이 되겠죠. 하나씩 나누어줘 보면서 그리고 다대 1 방식으로 나누어지기 그리고 물체가 없어질 때까지 정해진 묶음 내 수만큼으로 묶음을 만들고 묶음의 수세기를 하는 것이 나누기 전략입니다. 예를 들자면 컵케이크 20개를
내 상자에 담으려고 한다. 몇 개씩 담아야 돼? 이건 등분제. 테드는 강아지가 15마리가 있어요. 항아리에 3마리씩 넣으면 항아리는 몇 개가 될 것 같아? 이것이 포함제.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도 만 5세의 70명 중 등분제는 49명, 포함제는 50명이 근소한 차이죠. 해결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나누기 해결 전략은 1대1 방식으로 물체가 없어질 때까지 나누어주고 한 묶음 내 수세기를 할 수 있는 거, 물체가 없어질 때까지 정해진 묶음 내 수만큼으로 묶음을 만들고 묶음의 수세기를 하는 거. 예를 들자면 등분제는 컵케이크 20개를 내 상자에 담으려고 한다. 몇 개씩 넣어야 돼? 포함제라는 것은 혜원이는 사과가 5개 있는데 바구니 3개에 넣으려면 바구니는 몇 개가 될까? 이건 뭐라고요? 포함제. 교사 지원은 나누기는 유아에게 다를 때 이제 주요 개념들이 있는데 나눈다라는 거. 근데 그러나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상징을 이용한 문제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 네, 유아기는 곱하기, 나누기 이런 상징을 주지 말고 아까 우리가 말처럼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얼만큼 넣으면 돼? 또는 이만큼을 넣으면 몇 개가 되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 나누기, 곱하기 이런 말은 사용하지 마라. 이야기형 문제로 제시를 해야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구체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쵸? 손가락, 발가락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중요한 건 아까 그랬잖아요. 학습지로 배우지 않아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생활 속에서 문제 해결을 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서의 수세기 곱하기 나누기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분수 있어요. 연속적인 양을 똑같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분수라고 하고 그 분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야 우리가 분수를 나눌 수 있는데요. 분수의 기초 개념 3가지는 첫 번째, 하나의 전체가 여러 개의 부분들로 나누어지고 사과 하나가 여러 개 조각, 8개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부분의 크기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자면 사과 1개가 8개의 조각으로 나뉘었고 각 조각의 크기가 같다는 게 뭐다? 분수다. 자, 그리고 나누어진 부분, 피제수와 나누어진 부분과 나누는 부분, 네, 반비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사과 1개가 2개로 나뉠 때와 4개로 나뉠 때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그쵸?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분수적 동량성. 분수의 표상이 다르지만 실제로 같은 양인 관계. 예를 들자면 하나가 반으로 나눴어. 그러면 1과 2분의 1. 그림과 수와 같죠? 그리고 3개는 3개의 2분의 1. 2분의 1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개의 4분의 1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일상적 경험이나 계획된 교수 경험을 통해 똑같이 나누기라는 개념을 익히고 또 반, 절반, 사과의 반, 그 다음에 3쪽 중에 한쪽과 같은 나누기와 분수 관련 어휘 이해를 돕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과가 하나 있는데 우리 친구들 2명이 있네. 이럴 때는 너무 편해. 사과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4명이 있네. 어떻게 나누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 반을 나누고 그 반을 나누고. 그쵸? 분수가 되는 거죠. 4분의 1. 우리가 4명이니까 4분의 1씩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와 연산의 활동의 실제를 한번 볼게요. 저는 코끼리와 거미줄로 수, 특히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아하, 거미는 다리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제가 만 2세 얘기할 거예요. 또 옆에다 하나, 둘, 셋, 넷. 우와, 다리가 많다. 수세기 하고 있죠. 거미의 다리는 많아. 우와, 많다. 다시 한번 수세기 해볼까? 뭐 3세에서 더 아이들이 받아들인다면 연속으로 수를 세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끊어서 또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넷. 와, 똑같이 4개, 4개다. 네, 분류의 개념도 배우잖아요. 1대1 대응도 배우고 어떻게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수 개념을 경험시켰어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노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거미 입의 끝에서 거미줄이 쭉 이렇게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는죠. 그래서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미집에 코끼리 친구가 놀러 왔대. 한 마리 코끼리, 2마리 코끼리, 3마리 코끼리, 4마리 코끼리, 5마리 코끼리. 우와, 거미집이 어떻게 됐을까? 네, 그래서 거미집에 줄을 타고 놀아요. 뭐 끊어졌대요. 다 괜찮아.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수에 민감하게. 네, 노래, 수세기를 들려주는 거죠. 수세기. 그런데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위치의 개념도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노래이죠. 수학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노래. 자, 그래서 한번 거미 노래 같이 불러보고요. 제가 링크해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제시한 그런 활동도 한번 보세요. 이야기 나누기 할 때 또는 저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교육이지만 지금 표준보육가족에서는 그렇게 그 집단 교육을 지양하고 있잖아요.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 아이들이 듣기를 원한다면 동화책 있는 또 이런 코끼리와 거미줄이라는 그러한 그림 자료가 있을 때 충분히 아이한테 한 영역에서 같이 들려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 거미줄을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거미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으로 빨래 집게로 다리 만들기, 거미 몸통만 주시고요. 빨래 집게로 또는 숫자 써서 빨래 집게로 할 수 있는 그런 교구도 제공해 주시면 되고요. 또 거미줄을 만들어서 거미줄 이렇게 아이 스스로 이렇게 실로 거미줄 만들어 보게 해도 돼요. 그리고 거미 이렇게 찍으면서 거미 표현하게 한 영역에 놔두시면 되죠. 미술 영역에. 자, 그래서 거미와 거미줄 다양하게 표현해 본 거예요. 자, 스티커로 테이프로 걸려놓고 우리 거미줄에 코끼리가 걸렸듯이 우리 한번 코끼리 붙여볼까? 하고 던져보게 해봐도 되죠. 자, 개정된 놀이과정에서는 종이 테이프와 거미줄 만들기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한테 테이프를 줘서 거미줄을 만들어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미 붙여보게끔 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문화센터에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코끼리와 거미줄 놀이 활동을 하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아, 여기서 수 개념이란 어떤 거고, 또는 아이들이, 수를 생득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일상에서 수세기 또는 수인식, 수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아이의 수리적 사고를 높일 수 있다. 라고 안내를 하는데요. 수 개념이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상하고 수를 연산하며 실생활에서 수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수 개념인데요. 수 개념은 어느 정도 생득적인 능력입니다. 예를 들자면 6개월 영화도 두세 개 정도는 모양은 다르지만 수가 같은 그림을 보여주면 점차 이렇게 흥미를 잃다가 수가 이제 다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 아닌데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흥미를 보인다라는 거. 차이를 안다는 거. 그러니까 수 개념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 뭔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18개월 영아도
두 집합 중 어느 쪽이 양이 많고 어느 쪽이 양이 적은지 구별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기 수 개념을 위한 그런 수세기 개념을 위한 그 놀이 활동 보는 걸로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어요.